너 지금 나오면 너가 여태까지 한 거 아무짝에 쓸모없다. 1학년 때 나가지 왜 4학년 때 나가냐. 제가 처음에 했던 사업은 사관학교 입시 컨설팅.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겠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일단 해봐야지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아는 거고, 길을 모르면 길을 찾으면 되고,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면 된다. 오늘은 해군사관학교 졸업과 임관을 2주 남기고 중퇴하고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이현승님을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현승님께서 해군사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게 뚜렷했기 때문에 중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승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힘들게 준비하셨고 해군사관학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이제 좋은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이제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뚜렷해도 결국 이걸 모두 포기하고 이제 준비하셨던 것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아깝지는 않았는지. 제가 회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너 지금 나오면 너가 여태까지 한 거 아무짝에 쓸모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 1학년 때 나가지 왜 4학년 때 나가냐. 근데 1학년 때 나가면 의미 없고 4학년 때 나가서 의미가 있다. 저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제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을 해봤다는 거, 그 리더십이나 팔로워십 같은 도덕성, 명예심, 이러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높게 쳐주지 않는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살아왔다는 거, 그리고 좀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해왔다는 게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글을 쓰고 사업을 하면서 그게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았으면 추억이고 나빴으면 경험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앞날의 어떤 것들이 위해서 다 도움이 될 거고, 저는 그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 거니까 그 4년 동안 경험한 게 되게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중퇴하신 후에 잠깐 방황의 시간을 갖고 결국에는 이제 일부에서는 사업을 이제 여러 번 하시고 지금 이제 노다지 AI 채널을 운영하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중퇴 이 직후에 이 사업을 첫 번째로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제가 처음에 했던 사업은 사관학교 입시 컨설팅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게 사업을 해야지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사관학교 입시 시장 자체가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비싼 돈 주고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같이 좀 형편이 어렵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었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이게 자료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입시 컨설팅을 진행했었습니다. 되게 이게 뜻깊은 일이라고 느껴졌던 게, 사관학교를 퇴교하고 나면 군대를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이제 그걸 중단했어요. 근데 제 개인 번호를 어떻게 아시고 한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신 거예요. 형편이 되게 어려우신데 본인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 근데 그 컨설팅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는데도 부담이 되셔서 망설였는데, 제가 그거를 그만두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때 사줄 걸.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받을 수 있겠냐 저한테 그 연락을 주셔서, 사실 제가 그걸 만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무료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제가 자료들을 다 드리고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그냥 해드렸습니다. 사관학교 입시 컨설팅을 첫 사업으로 몇 년 전에 진행하시고 이제 그 후에는 지금은 노다지 AI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럼 처음에 했었던 사관학교 입시 컨설팅 사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저는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난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관학교 입시 컨설팅을 준비했던 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는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뭔가 가치를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면 해보자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필요한 진짜 도움을 주면서 저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후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밀키트를 지역 기반 공동구매로 판매하는 유통업을 했었었는데, 이게 물류를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숫자도 잘 다뤄야 되고 하는 게 저한테는 난이도가 너무 높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뭔가 계약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하는 것들도 힘들고, 그래서 컨텐츠 쪽으로 가야겠다. 온라인 사업을 먼저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게 이제 데이터 아카이빙 사스를 만드는 게 그 사업이었어요. 온라인에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검색 방법을 혁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였고, 근데 문제는 코딩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근데 개발자를 구할 돈도 없었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기술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독학으로 혼자 공부를 하면서 노코드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코딩 없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AI를 통해서 뭔가를 하면 코딩을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분야를 좀 더 디깅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겠구나 생각했어요.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실현할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니까 못한 거겠구나. 나는 그 방법을 얼추 찾은 것 같으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노다지 AI라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님께서 이제 찐 문과, 이제 비개발자 출신으로서 AI라는 거를 독학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이런 AI나 노코드를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이론에 대해서 깊게 알기보다는 명확하게 원하는 결과물이 있다면 그 결과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이 꼭 하나는 아닐 거다.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를 보기보다는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명확하게 있을 때 그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무슨 도구로 만들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도구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 다른 방법은 도구를 먼저 접했다면 그 도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 뭔지부터 찾아보는 거. 저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하우를 그 다음에 고민하게 되면은 이제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딱 그런 방식으로. 예시로 하나 들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운영을 하기 위한 인사이트가 좀 필요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유튜브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반영해서 제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결과물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그거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제가 원하는 건 없었고 해외의 영상들과 글들 위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방법들을 적절하게 벤치마킹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로 조립을 한 거죠. 또 AI를 공부하는 방식이랑 이제 유튜브를 또 채널 운영을 하는 거는 다른 것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본인들도 본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유튜브 운영 관련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무슨 주제로 유튜브를 하고 싶든 빨리 시작하고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처음 사람들이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인데 사실 해보기 전까지는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뭐 저도 그랬지만 우선은 내가 원하는 걸로 아무거나 만들어서 올려보고, 정말 그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되고 싶은 유튜버를 한 명 찾아서 그 사람을 따라해보는 영상을 올려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선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터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 첫째는 본인만의 문제를 결국 현수님께서는 위대한 문학가가 되겠다, 또는 본인이 개발에 대한 지식 부족을 AI로 메꾸기 위해서 시작했던 공부가 노다지 채널로 이어졌다시피 어떠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찾게 되었어요. 인터뷰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why를 찾아라.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해라. 현수님의 모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채널의 인트로인 자기만의 떨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어떤 기준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되게 많이, 고민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해요.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일단 해봐야지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아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하고 나서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 하고 싶은 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뭐든 간에 우선 해보고 나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 일단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마음을 바꿔도 상관없는 거니까. 저도 해군사관학교 4년 동안 다니고 나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퇴교를 한 것처럼. 일단은 시작해라 라는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클리셰한 익숙한 얘기면서도 모두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어떻게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데 두 말 다 사실이다. 생각한 그대로 되기 때문이다. 저도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서 할 수 없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들 테니까 할 수 있으면. 인간은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평생 땅에만 있을 테니까 날 수 없고, 인간은 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비행기라도 만들겠죠. 그래서 저는 제 모토가 항상 길을 모르면 길을 찾으면 되고,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면 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승님과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전적인 삶을 위해 여러 번 과감한 선택을 하신 현승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기만의 떨림을 찾기 바랍니다. 현승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